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올라갈 영상은 그 경우의 수 그리고 유형 문제 풀이 그거랑 이제 뒤에 가서 심화 유형 문제 풀이 거기까지 조금 이제 같이 여러분들랑 좀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11번부터 이제 쭉 유형 몇 번까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유형이 지금 20번까지 있는 것 같았는데 19번까지 있네요. 19번까지 유형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유형 문제죠. 아마 두 개로 찍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유형 문제 풀이만 쭉 갑니다. 자, 11번 유형 한번 봅시다. 일단 길찾기,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찾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여러분들 해봅니다. 자, 일단 1000번으로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지금 P를 출발하여 지금 Q로 가는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하는 법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P부터 Q로 갑니다. 근데 출발점이 P죠. 자, 거기에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을 향해 간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내가 쓸 건데 이 가는 방법을 이 양쪽 사이드에 다 전부 다 1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1을 다 채워 넣고 이들의 합을 여기에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숫자로. 자, 그럼 하나씩 채워 넣읍시다. 자, 1 더하기 1이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 1이 있었죠. 일단 여기 1 써놓고 좀 줄여서 씁니다.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두 개 합쳐진 2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와 1을 합쳐서 여기에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3과 1이 합쳐진 4가 여기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으로 계속 더하시면 됩니다. 여기 더해서 여기가 3, 이 둘의 합이 6, 다음 이들의 합이 10이므로 자,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가지수가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 안에 숫자를 채워 넣어서 일일이 이렇게 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답은 10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방법 2. 자, 방법 2. 자, 일단 다 지우고 새롭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P부터 Q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세는 건 똑같은 방법인 건데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자, 어떻게 세느냐? 가로의 개수를 세세요, 여러분들이. 자, 가로의 개수를 세시면 몇 칸 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죠, 그죠? 여기가 세 칸. 자, 세로는 한 칸, 두 칸이 있죠. 그들의 합은 몇 칸이죠? 두 칸, 세 칸이니까 다섯 칸이죠, 그죠? 자, 세는 방법 두 번째 어떻게 세냐면 자, 일단 분수로 계산하시는 거고요. 자, 위에는 합 5가 들어가는데 이 5명을 1열로 배열하는 걸 그 방법을 위해 쓰는 거야.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위는. 자, 그럼 아래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분모엔 뭐가 들어가느냐? 이 3과 2에 대한 1열 배열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들의 곱이 들어가요. 다시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3과 2에 1열 배열을 하는 방법의 곱.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는 3을 1열 배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곱. 이제 2를 1열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약분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랑 1 여기 약분. 이렇게 2 곱하기 1 약분.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6이야. 4 곱하기 3. 이게 12야. 그럼 약분해 주시면 여기 1. 여기는 2.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남게 된 게 위에 2와 5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곱 10가지가 역시 똑같은 답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길찾기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방법 2를 선생님이 많이 쓰는데 이 방법으로 밑에 것도 한번 더 풀어볼게요. 방법 2로 연습 한 번만 더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11번 한번 봅시다. 한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망에서 다빈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소연이네 집에 들렸다가 잠깐 여기까지 갔다가 자, 그 다음에 학교로까지 다시 가게 되는 최단 거리는 뭐냐 이랬는데 소연이네 먼저 들려야 되니까 소연이네까지 가는 경로를 일단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네요, 일단.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역시 가로와 세로를 셀 겁니다, 선생님이. 자, 가로 몇 칸이냐면 한 칸이네요, 그죠? 가로 한 칸 보이죠? 세로는 두 칸. 그들의 합 세 칸. 자,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합이 3칸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는 가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1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두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2 곱하기 1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총 약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해주시니까 이게 세 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일단 소연이네 가는 데까지 가 세 가지, 그지? 근데 여기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소연이네 집부터 학교까지 가는 거리 방법의 수를 계산하여 그들을 곱한다 이거지. 자, 근데 딱 보니까 다빈이네에서 소연이네 집까지 간 그 경로를 세는 방법이나 소연이네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 경로를 세는 방법이 매 한 가지라는 걸 알게 돼. 그림 형태가, 그죠? 자, 그래서 소연이네부터 학교까지 가는 것 또한 몇 가지냐면 역시 세 가지. 그래서 그들의 곱인 총 9가지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1011번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경로 세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놓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유형 12번에서는 가장 밑에 문제만 하나 해볼게요. 너무 쉬워서 그냥 후딱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문제만 빨리 읽어보고 서로 다른 6권의 책 중에서 3권을 선택해서 진구, 유정이, 소연이에게 각각 한 권씩을 나누어주는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너무 쉽잖아 이건, 그죠? 6권 중에 3권 선택해? 그러면 6권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일렬 배열하면 돼? 그러면 네모칸이 3개? 자, 6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 그 다음은 하나 뽑혔으니까 5, 그 다음이 4 이렇게 해서 이것들의 곱이라 이거지 그냥. 자, 그래서 답이 120까지가 나온다는 게 그냥 자명해져,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04번은 그냥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유형. 13번 유형도 역시 뭐 이웃하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조금 봐야 할 의미가 있으니까 제일 밑에 문제로 하나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죠. 또 자, 1007번이네요, 그죠? 자, 보니까 남학생 2명, 3명, 여학생은 2명이 있는데 이들을 한 줄로 세운대요. 일단 한 줄로 세운다 그랬고, 근데 조건이 있어.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시켜서 세우는 경우가 총 몇 가지입니까? 이랬는데, 자, 이웃시킨다는 얘기는 첫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는데요. 묶음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자, 여학생의 동그라미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들을 묶어요. 이렇게 남학생 세모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 세모 이들을 역시 묶습니다. 자, 다 세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남학생 3명 서로 다른 인격체겠죠. 이렇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들을 묶었으니까 묶으면 몇 개로 카운팅이 된다 그랬죠? 묶으면 카운팅이 하나로 된다 그랬죠? 한 개로 카운팅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니까 이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2 곱하기 1이었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묶음 안에서의 일렬 배열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지? 자, 첫 번째, 이 묶음 안에서는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2 곱하기 1의 변화가 생겨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묶음 안에서는 3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방법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서로 바뀌어요, 자리가.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조리 곱하면 난 최종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이 얼마라는 걸 아냐면 24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총 24가지 방법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웃하게 하여라, 묶음 처리하여라 이런 얘기, 그지? 그런 다음에 그걸 하나로 세라. 자, 그 다음 그 묶음 안에서의 변화를 반드시 곱해줘라. 여기까지가 지금 이웃하는 방법, 세는 경우의 수, 그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1007번 정답 24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1011번 너무 쉬우니까 14번 유형에서는 뭐 특정하게 한 명을 앞으로 세우는 건데 14번 유형에서는 그래 하나만 해봐. 맨 밑에 거 하나만 해봐. 자, A, B, C, D, E, F 여기 1011번 문제로 지금 보는 겁니다. A, B, C, D, E, F의 6명을 한 줄로 세울 때 C와 D는 이웃하게 하시고요. A는 맨 앞에 세우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 다 챙겨야 되니까 C, D는 이웃, 묶음 처리하라는 얘기, 그런 지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A는 맨 앞에 세워라, A를 맨 앞에 고정시키란 얘기야, 그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대로 A를 맨 앞에 고정시키고, 그
자, 그 다음을 생각해 볼 건데, 그 다음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C와 D, 그리고 또 B도 남아있고, 뭐 여러 명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총 5명이 더 남아있겠죠. A를 제외한. 자, 이렇게 5명이 남아있고, C와 D가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이들을 묶음 처리하죠. 이렇게. 자, 얘는 한 개로 세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A는 경우의 수에서 셀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여기에 고정시켜 놓은 거야. 얘는 경우의 수로 셈하지 않아요. 경우의 수에서 제외. 나머지 것들만 이제 얘기를 논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들만 좀 볼 텐데, A를 제외한 B부터 F까지를 보는데요. 이들이 몇 개로 세야 된다고요? 한 개? 이 묶음 한 개야. 그래서 총 4개로 세야 돼요, 여러분들은. A 다음에 있는 녀석들을 4개로 세야 된다고. 자, 그래서 4명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먼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곱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웃하는 걸 묶음 처리시켰으면 그 묶음 안에서의 일렬 배열하는 방법을 반드시 곱해줘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한 값으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여기가 48가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당연해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1011번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1015번 이제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건 크게 0을 포함하는 경우랑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선생님이 분류를 조금 했었습니다. 자, 맨 밑에 문제로 또 역시 유형 분류 한번만 해봅시다.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데요. 거기에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했는데, 여기에선 조금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3의 배수에 대한 지식.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그것은 3의 배수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12라는 숫자는 3의 배수 맞지? 이들의 합이 3이니까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뭐 또 예를 또 들어볼까요? 123? 자, 이것들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들의 합이 6이라, 그건 역시 3의 배수이기 때문에 123은 3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3의 배수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는 방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그것은 3의 배수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자, 근데 5장 중에 2개를 골라. 나는 2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2칸을 좀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네모칸을. 자, 내가 주어진 숫자 카드 1부터 5까지, 그죠? 1, 2, 3, 4, 5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때 네모칸 2개를 채워서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랬죠, 그죠?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들의 합이 3일 수도 있죠, 첫 번째에는. 자, 그 다음에 이 네모칸 2개의 합이 몇일 수도 있죠? 네, 3의 배수, 두 번째 3의 배수인 6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의 배수인 9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12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2가 될 수는 보니까 없어요. 가장 큰 숫자 2개를 더하더라도 12보다 크질 못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카운팅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숫자 조합이 1과 2가 조합되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들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2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과 2가 자리가 바뀌어서 2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상을 찾아놓고 그들마다 2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만 조금 생각해 놉시다. 자, 그러면 3일 때에는 1, 2 조합 말고는 그들의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없어. 자,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는 1하고 5를 조합시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2하고 4를 조합시킬 수도 있어요. 그들의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순서상이 이렇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 2번 쓸 수 없으니까 3, 3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이 9가 되는 세 번째 경우는 4 더하기 5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순서상들마다 2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순서상이 총 4개, 그들마다의 경우의 수는 2가지. 자, 그래서 총 8가지가 3의 배수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15번의 답은 8가지고, 선생님이 이걸 왜 풀어줬냐면 3의 배수 세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어서 1015번 그거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에 101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0을 포함한 숫자 카드
대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 그런 거 뭐 세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0부터 5까지 총 6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아무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난 네모칸 3개 말하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네모칸 3개에다가 이제 숫자를 채워 나갑니다. 자, 근데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5의 배수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죠? 자, 5의 배수는 끝자리가 뭐로 끝나기만 하면 5의 배수죠? 끝자리가 5 또는 0으로 끝난다면 그건 5의 배수잖아, 그지? 5, 10, 15, 20 이렇게 진행되잖아, 5의 배수가, 그죠? 자, 그래서 끝자리 세팅을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5의 배수는 뭐 셀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에는 끝자리를 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두 번째 끝자리 몇으로 한번 잡아볼까? 예, 맞아요, 5로 한번 잡아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세 칸을 네모칸으로 딱 만들어 놓고 자, 이곳에다가 좀 5를 채워 놓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부터 나는 좀 셈해 봅니다. 자, 그러면 0부터 5까지니까 여기다 일단 써놓고 얘기를 합시다. 자, 0은 사용이 된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럼 남은 게 1부터 5까지 5개야, 그지?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가 요 안에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지? 첫 번째는 5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죠,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하나 사용했으니까 두 번째는 4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0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경우의 수에서 제외. 자, 그럼 이들의 곱이니까 첫 번째 경우는 총 20종류가 만들어져요.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세 자리 자연수가 20종류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 다음 그 밑에는 끝자리를 5로 고정시킨 경우, 그죠? 그럼 5가 사용이 된 거네요, 이게, 그죠? 그럼 남은 숫자는 여기 살짝 지우고, 자, 남은 숫자는 뭐가 있냐면 0부터 4까지가 지금 존재하는데 맨 첫 자리에 0이 들어간다면 그건 세 자리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부터 4까지에 대한 가능성 4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칸이 이제 0이 들어가도 무방하죠. 그럼 1부터 4까지 무언가가 사용이 됐으니 남은 게 다시 4개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 4개를 여전히 곱해서 이들의 곱 1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게 끝자리가 5로 끝나는 5의 배수의 가지수야, 그죠? 그래서 이들의 합인 총 36가지가 내가 찾는 답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1019번의 얘기입니다. 다음. 다음에 이제 뭐 대표 뽑는 경우, 그리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자격이 다른 경우와 자격이 같은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는 나눠줘, 이런 얘기. 자, 근데 17번 유형에서는 이제 역시 둘 다 유형 2개 다 경험해 볼 건데 둘 다 이제 제일 밑에 걸로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1023번 한번 볼게요, 여기. 자, 남자 3명, 여자 4명 중에서 대표 1명 과 남녀 부대표 1명씩을 뽑는데, 그럼 일단 대표 1명을 뽑을 거고 남자 부대표 하나, 여자 부대표 하나니까 총 3명을 뽑는 건 맞아요, 그죠? 총 3명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이 중에서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져. 대표가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일단 대표가 남자가 뽑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표가 여자가 뽑힐 수도 있죠. 그때마다 뽑히는 부대표의 수가 각각 달라지니까 이거는 경우를 2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셈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남자 대표 1명이 뽑히고 그 다음에 남녀 부대표 1명씩 뽑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남자 대표가 먼저 1명 뽑히는 가지수를 먼저 셉니다. 자, 그러면 남자 대표는 남자 총 3명이니까 남자 대표가 1명 뽑힐 경우의 수는 3가지죠, 일단, 그죠? 3가지. 자, 그다음 곱하기, 사건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자, 그다음에 부대표를 1명씩 뽑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 뽑아요. 자, 그럼 남자는 지금 대표 1명으로 뽑혔으니 몇 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가지의 가지수가 있겠죠. 부대표로 뽑힐 남자의 경우의 수가 2가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자 부대표 1명 뽑힐 경우의 수는 여자 4명 그대로 다 있으니까 4가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총 첫 번째 경우는 24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요게 첫 번째 경우의 수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우가 뭐냐, 대표가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자 대표 1명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와 같은 남녀 부대표 1명씩이 뽑혀.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냐? 이렇게 센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여자 대표 한 명이 뽑는 경우가 네 가지입니다. 여자 네 명이니까 그죠? 네 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부대표를 한 명씩 뽑는데 여자 부대표 뽑는 가지수가 지금 3명으로 줄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냐하면 대표로 여자가 한 명이 뽑혔으니까 여자 한 명 줄였죠. 그죠? 그 다음에 남자는 아직 아무도 안 뽑혔으니까 3명 그대로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들의 곱인 36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합쳐준 나는 60가지를 세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표 한 명과 남녀 부대표 각각 한 명씩을 뽑는 총 경우의 수가 60가지가 나왔다. 반드시 대표가 누가 뽑히느냐로 상황 분리를 하여 이들을 더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1023번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1027번. 자, A부터 E까지 5명의 후보 중에서 3명의 대의원을 뽑는데요. 자, 이건 뭐 명목이 다르지가 않고요. 다 똑같은 직분인 거죠. 그죠? 대의원이라는 직분 딱 한 개죠. 그죠? 그랬을 때 A가 반드시 뽑히는 경우 A가 뽑혀야 돼? 자, 그러면 A를 미리 뽑아놔 여러분들. 그지? A를 미리 뽑아놔. 그러면 3명 뽑아야 되는데 명만 뽑으면 되죠. 이제 A가 미리 뽑혔다고 가정하면 2명만 뽑으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A가 반드시 뽑히라 그랬으니 A는 미리 뽑아놔. 그럼 남은 2명만 뽑아. A를 제외한 몇 명 중에 4명 중에 2명을 대의원을 한번 뽑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총 4명이니까 2명만 뽑으면 되니 네모칸 2개를 내가 준비할 거고요. 이렇게. 자, 거기에 4명 중에 이제 가능성들을 써 넣는 거니까 4가지. 여기다 1명 뽑혔으니 3가지. 그지? 근데 이들의 역할이 똑같아. 그러면 둘이 자리 바뀐 게 의미가 없으니까 2개 자리 바뀌는 방법을 나눠줘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6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27번 얘기였습니다. 미리 뽑힌 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그지? 그게 27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번. 뭐 31번 있네요. 그죠? 31번 한번 봅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선발할 때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아무튼 총 7명 중 2명의 대표를 선발하겠대요. 자, 근데 남학생 1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의 수. 자, 이 얘기는 뭔 얘기? 남학생 무조건 1명 끼든 2명 끼든 남학생 무조건 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대표로.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세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튼간 7명 중 2명을 뽑는 거일 테니 2명을 선출하는 얘기일 테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이 전혀 안 섞인 경우의 수를 세서 그걸 빼준다면 무조건 남학생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여기서 물어본 경우에 반대 경우의 수를 좀 빼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명 중 2명을 뽑는 거니까 네모칸 2칸에 7 곱하기 6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리 바꾼 게 의미가 없으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이것이 전체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이 전혀 안 뽑힌 경우의 수를 빼겠다 이랬죠. 내가.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학생만 뽑히는 거죠. 여학생만 선출. 자, 근데 역시 2명 뽑는 거니까 네모칸은 2개인데 여기에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들어가야 맞냐면 여학생이 총 학생 수가 3명이니까 3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자, 3 곱하기 2로 여기 탁 넣어주시고 역시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는 계산된 값 21. 자, 뒤에는 계산된 값 3 이렇게 돼갖고 총 18가지가 내가 찾는 경우의 수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개로 많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물어본 반대의 경우를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가 또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때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경우의 수 셀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건의 개수를 빼라 이런 얘기죠. 그지? 그 다음에 1034번으로 한번 봅시다. 자, 자주 나올 텐데 어떻게 푸는지 여기서 익혀놓고 뒤에 나오면 하나 더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어요. A부터 E까지. 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인가요? 자, 삼각형. 자, 삼각형은 이들의 5개의 점 중 몇 개가 선택돼야 만들어지죠? 일단 꼭지점 몇 개야? 여러분들 삼각형? 꼭지점 3개잖아. 그제? 자, 그래서
어떤 점 3개가 이렇게 선택이 된다면 그들이 연결이 돼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들 각각 점들이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바뀌나요? DBC 삼각형이나 CBD 삼각형이나 DBC는 아까 셌잖아요. 바보. DBC 말고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DCB나 이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사실은 그지? 다 한 가지의 삼각형을 일컫고 있다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5명 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섯 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네모칸으로 우리가 3칸을 만들어서 5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이곳에다 숫자를 5, 4, 3 이렇게 채워 넣을 겁니다. 자, 이들의 곱이 들어갈 게 당연하고요. 자, 그다음 밑에는 이 3명의 자리 바꿈이 다 똑같은 얘기였으니까 3명을 일렬배열하는 걸로 밑을 나눠줘. 요까지 받아들여지지. 자, 그럼 이게 총 얼마냐, 계산값이? 이게 10이 나올 거야 아마, 그죠? 자, 이게 10인데 10가지 그대로 답이냐?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어떤 세 점을 선택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아쉽게도. 그게 어디가 그러냐면은 이렇게 ABC 세 점을 선택해봐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 점 연결하면 안 만들어지죠. 직선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순간 말고는 모조리 다 삼각형이 만들어져. 자, 그래서 바로 이 순간 한 가지를 좀 빼줘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은 총 9가지였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9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1034번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뭔가요? 삼각형을 만든다? 5점 중에 3점을 선택한다? 그러면 5명 중 3명, 회장 3명을 뽑는다? 이런 얘기와 완전히 일맥상통한 얘기였다고. 이게 1034번의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심화 유형 문제가 쭉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 찍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형풀이 문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정확히 강의 들어보시고 잘 몰랐던 거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만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